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 쉐보레 트랙스의 시승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며칠 전에 행사장을 방문해서 트랙스에 대한 가격, 옵션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딥한 트랙스의 시승기 주행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써주신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답변해보고 확인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트랙스는요 진짜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LS 가격 기본 시작 가격이 2,052만 원이죠. 뭐 셀토스 시작 가격도 2,000 초반이긴 하지만 옵션을 무조건 추가를 할 수밖에 없게 구성을 해놨고, 트랙스 역시도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옵션이 대부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추가하는 옵션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5만 원짜리 옵션 딱 하나 달랑 있고 나머지는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LED 헤드램프, DRL, LED 테일 램프도 다 기본 적용이 되고요. 3.5인치 클러스터, 8인치 터치 스크린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웬만한 옵션들이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LS 트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스마트 키가 빠지고 2열에 뒷좌석 에어벤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윗등급 트림인 LT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도 들어가고 2열에 에어벤트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T만 해도 탈만하다라는 거예요. LT가 얼마예요? 2,366만 원으로 딱 요것만 선택해도 가성비적으로 탈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현대기아가 정말 잘하는 게 이 휠 옵션 정말 잘하거든요. 누가 봐도 진짜 볼품없는 휠을 끼워놓고 옵션을 통해서 뭐 60만 원, 70만 원, 비싸는 100만 원의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휠을 업그레이드 한단 말이에요. 기본으로 LS, LT도 17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이 액티브 트림이 18인치, RS가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굳이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 그냥 트림별로 휠 사이즈를 나눠놨고요. LT 같은 경우에는 풀 오토 에어컨이 또 기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LT만 해도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루프렉도 RS와 액티브 트림의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트림은 액티브 트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 액티브 트림이 트랙스 디자인에서 가장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번 트랙스는 뒷좌석과 실내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분들이 첫 차로 구매를 하고 패밀리카로 타도 전혀 실내가 좁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컬러가 액티브에만 들어가는 컬러거든요. 어반 옐로우라고 하는 컬러인데요. 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울 수도 있는 컬러긴 한데 디자인이 되게 세련되기 때문에 이 어반 옐로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전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 트랙스의 크기를 가늠하기 조금 애매했거든요. 저거 뭔가 커 보이기는 하는데 진짜 큰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에 나와서 주차선에 딱 주차하니까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나요? 윗등급인 투싼과 비교해도 비슷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트레이블레이저보다도 훨씬 더 큰 크기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SUV랑은 다른 느낌이 나요. SUV는 좀 더 다부지고 차가 좀 단단한 느낌이 나는 반면에 트랙스는요, 옆에 측면 라인이 굉장히 길지 않아요? 약간 세단, 해치백, 외건의 느낌이 물씬 풍겨납니다. 자, 액티브 트림을 가져왔는데 옵션도 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좀 굳이 안 넣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35만 원이긴 하지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집어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차선 유지 보조만 있기 때문이에요. 차선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무조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넣어야죠. 하지만 보조라서 굳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필요 없고 크루즈 컨트롤만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테크놀로지 패키지라 해서 64만 원에 묶여 있는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동 트렁크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근데 진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없어도 돼요. 저는 이번 트랙스는요,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 기본 트림으로 출고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범퍼 디자인이 조금 다르거든요. LS와 LT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크롬 몰딩이 들어가고요. RS는 다크 크롬 몰딩이 들어가는데 이 액티브 트림을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듀얼 라디에이터 그릴을 나누는 이 중앙의 차체로 나눠지기 때문에 조금 더 차가 또 커 보이고 와일드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게다가 코나도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트랙스도 마찬가지로 LS, LT 뭐 상관없이 다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측 방향지시등 한번 켜주실래요? 방향지시등은 LED는 아니고요, 벌브 타입의 방향지시등이 들어갑니다. 자, 엔진 룸을 열면은 유압식 리프트는 안 들어가 있지만 3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139마력이거든요. 이거 자세한 거는 주행에 가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소음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신차이기 때문에 시끄럽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쉐보레에서는 냉각수 고질병이 또 이슈잖아요. 아직 신차이기 때문에 냉각수에 대한 체크를 조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중접합 유리는 아쉽게도 다 빠져 있습니다. 이중접합 유리는 빠져 있고 전면에만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후면부도 이게 호불호가 좀 있다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 리어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게 볼륨감이 있어요. 테일램프의 이 라인과 후면부의 리어가 Y자로 포인트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LED 테일램프가 또 기본이지만 방향지시등은 벌브로 들어갑니다. 하이퍼 스톰 램프가 들어가고요. 면발광 LED 테일 램프가 들어가죠. 자, 방향지시등 한번 켜줄래요? 이렇게 벌브 타입의 방향지시등이 들어가고요. 후진등은 이 위쪽에 2개가 나옵니다. 야간에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각도가 조금 위에 있어서 후방 시야가 좀 안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자, 이 이슈가 좀 있었죠. 지금 보면은 뭐가 없어요. 후방 센서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승차고 초기 물량이랑 후방 센서가 안 들어가 있지, 양산차에는 후방 센서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LS에는 후방 센서 없어요. LT부터 주차 센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동 크렁크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행사장에서 봤던 액티브 트림이랑 좀 차이가 있죠.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히터 로드라고 하는 43만 원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43만 원을 추가하면은 여기 밑에 이제 그 커버 위에 고무 매트가 적용이 되고, 개인적으로 좀 활동적인 액티비티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옵션 추가해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수납 공간이라고 하기엔 이 공간은 좀 애매하긴 해요. 원래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야 될 공간인데 그냥 안 쓰는 짐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렁크 높이도 앞에 레버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행사장에서 조금 실수한 게, 오랜만에 이제 쉐보레 차 타다 보니까 헷갈렸지만, 여기 보면은 이 트렁크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이 트렁크 여는 버튼은 여기 중간에 있죠. 이거를 꾹 누르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자, 뒷좌석 승객 리마인더가 기본으로 또 적용이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뒷좌석에 승객이 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RS 트림과 액티브 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내 스티치, 라인의 컬러 색상 차이예요. 얘는 형광 옐로우로 액티브는 다 들어가 있고, 로고도 액티브 레터링이 추가가 되죠.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스티치와 빨간색 라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액티브 트림은 옐로우, 형광 색깔 스티치가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거는 진짜 좀 칭찬해 줄 만할 것 같아요. 그동안 쉐보레 차들 실내 디자인이 좀 아쉬웠거든요. 되게 올드했어요. 이거는 쉐보레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낀 포인트일 거예요. 근데 이번 트랙스의 실내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와, 난 진짜 이게 쉐보레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예뻐졌고 많이 세련돼졌습니다. 자, 계기판도 LS와 LT는 3.5인치 클러스터랑 8인치 터치스크린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 액티브와 RS는 계기판이 8인치, 터치스크린이 11인치로 한 단계 더 윗등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LT부터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열선 시트, 열선 핸들은 LS는 안 들어가고 LT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진짜 오늘 이번에 알려고 했었던 게 바로 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폰 프로젝션이요. 요거 진짜 중요해요. 뭐 옵션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카플레이, 요게 RS랑 액티브부터 들어가고요. 이 LS와 LT는 유선이에요.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무선이 진짜 편합니다. 제가 요거를 핸드폰을 일부러 연결을 해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잘 되는지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쉐보레 등록 연결.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 정도 엄청 빠른 거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쉐보레 괜찮다, 그지? 자, 별거 아닌 포인트긴 한데, 보통 이 암레스트가 이게 열면은 그냥 오픈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좀 내려오는 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뭐 가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이긴 하죠. C타입이나 USB 단자가 있고요.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냐? 전동은 아니죠. 수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레일로 수동 시트가 수동 시트가 들어가요. 열선 통풍 시트 둘 다 조수석, 운전석 다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는 빠집니다. 메모리 시트는 안 들어가요. 썬루프 옵션이 69만 원이에요. 이거 근데 LS랑 RT는 아예 선택도 할 수 없는데 이 옵션 굳이 저는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액티브랑 RS 차이가 있어요. RS는 뭐예요? 블랙 헤드라이닝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나는데 요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블랙 헤드라이닝이 안 들어가서 살짝 요거는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LED 등이 아니라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조금은 아쉬워요. 그리고 선바이저에 또 라이트가 없죠. 이런 것들도 살짝 불편하지만 하이패스 기본 ECM 룸밀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요거는 액티브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요것도 원래는 현대기아는 또 옵션으로 경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요거 되게 편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칭찬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지고 그 이제 경고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경고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게 디컷 핸들이 빠지죠. RS는 디컷 핸들인데 액티브는 디컷 핸들이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인조 가죽이 들어간다 해서 되게 좀 이렇게 좀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저렴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핸들이나 뭐 시트 만져보면은요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조 가죽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진짜 인조 가죽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 나쁘지 않고요. 암레스타의 기어봉 요 상단은요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레탄 재질이 뭐 막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자, 근데 아쉬운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는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가 살짝 조금 이렇게 어둡다.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이 깔끔해서 그런지 실내가 이렇게 저렴해 보인다거나 이러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와, 뒷좌석이 사실 제일 메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뒷좌석이 얼마나 진짜 넓어졌는지 헤드룸이나 레드룸은 여유가 있는지 이걸 정말 궁금해 하셨거든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센터 터널이 없죠.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차처럼 이 소선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딱 뒷좌석이 타면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진짜 넓어요. 레그룸은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딱 타도 막 답답하거나 좁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단 헤드룸이 살짝 애매하게 좀 있기는 합니다. 코나랑 셀토스랑 이 전고 때문에 그런지 헤드룸의 공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헤드룸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좁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가 좀 큰 분들이 탔을 때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 탔을 때 헤드룸이 이렇게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괜찮아요? 무엇보다 근데 이 뒷유리가 다 열린다는 게 요즘에 막 이 반밖에 안 열리는 차도 많잖아요. 그랜저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뒷유리가 다 열려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단 오토 윈도우는 내려가는 것만 되고 올라가는 건 안 되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C타입과 USB 단자는 요게 이제 LS는 없고 LT부터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이 시트 포켓 주머니도 이쪽 조수석 하단에 들어가 있죠. 2열의 이제 컵홀더는 전 트림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뒷좌석의 시트도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가죽의 질감이나 착자감도 되게 좋고 리클라이닝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등받이 각도는 이렇게 뒤로 젖혀지지가 않습니다. 보면 여기 커버가 이렇게 있죠. 이 커버가 이렇게 있어서 등받이 각도는 뒤로 젖혀지진 않고요. 2열 시트를 폴딩을 해가지고 그냥 뭐 넓은 짐, 큰 짐 같은 부피가 큰 짐은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주행감이기 때문에 주행도 한번 디테일하게 같이 떠나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트랙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포인트가 얼마나 조용하느냐, 힘 딸리는 거 아니냐, 이걸 가장 궁금해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기통에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1.2L거든요. 그리고 139마력입니다. 차는 거의 투싼급에 가까운데 너무 이게 힘이 부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셔서 이거를 한번 저희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처음 딱 트랙스를 타고 느낀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답니다. 힘이 딸린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이 또 트랙스가 또 뭐가 있냐면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6단 들어가면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게 보령 미션,
너무 이것도 힘 딸리는 거 아니냐, 이거 왜 또 6단 보령 미션을 넣어줬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힘이 딸리는 건 아닌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런 느낌은 그렇게 들진 않습니다. 솔직히 차를 탈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일단은 되게 편해야 되거든요. 승차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꽤 괜찮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보면 어떤가요? 쏘쏘한데요? 막 엄청 되게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은 꽤 훌륭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속도가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이중접합률이나 뭐 흡음재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이, 노면 소음이나 특히 이제 풍절음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오르막을 한번 올라서, 지금 우리가 성인 남자 3명이 탔거든요. 방금 살려달라. 누가 살려달라 그래요? 모르겠다. 누가 살려달라 그래요? 살려달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 미션 반응이 뭐 6단이라서 반응이 좀 느리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나름 내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지금 막 오르막에 성인 남자 3명 타고 일부러 조금 달리려고 제가 악셀을 깊게 밟아서 그렇지, 지금 고속도로 주행이나 공도 주행에서는 힘이 부족할 정도로 막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 고속에서 뭐 추월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살짝 답답하기는 해요. 그거는 배기량이나 출력이 깡패라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속이 아무래도 6단 변속기고 요 출력이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변속하는 그 구간의 RPM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기는 해요. 부드럽게 이어져 있지 않은 느낌이 나서 살짝 조금 답답하다, 반응이 좀 느리다라고 운전자분들이 느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해본 결과 언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힘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다. 근데 전 주행하면서 이거 쉐보레 차 같지 않다, 이거 쉐보레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담력이 초반엔 되게 많이 몰려 있어요. 원래 쉐보레 차들이 이게 딱 주행해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은 막 밀린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꽉 밟아야지만 브레이크가 쓰는데, 이 트랙스는 이 브레이크 담력이 초반에 다 몰려 있어요.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반응을 해서 쉐보레 차에서는 기존에 이제 느끼지 못했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한 게 그놈의 보령 미션의 느낌은 얼마나 달라졌느냐, 요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주행을 하면서 이 보령 미션에 대한 차이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보령 미션이라고 하면은 젠 1, 젠 2 때는 반응 그 변속 타이밍도 느리고 뭔가 꿀렁꿀렁거리고 출력도 전달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얘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트랙스에 들어가 있는 젠 3 이 미션은 또 다릅니다.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나름 보령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1단에서 2단, 그리고 2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 영상에서 표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슬림이 나죠. 이게 예전에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트랙스에 들어가 있는 젠3 미션도 이 변속이 됐을 때 1단에서 2단, 지금 2단에서 3단 넘어갔을 때 슬림 나는 거는 여전하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젠1, 젠2 미션처럼 막 엄청 이질감이 들거나 슬림이 좀 심하게 나는 그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슬림이 있기는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눈 감아 줄만하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주행하는데 이게 막 거슬릴 정도로 느껴진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트랙스를 저희가 운전해보면서 느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디자인만 보면 뭔가 되게 스포츠카처럼 달리는 그런 차의 느낌이 나잖아요.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요거는 달리는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평상적인 일상적인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생활을 은퇴한 시니어분들이 도심에서 편하게 탈 수 있게끔, 도심에서 부드럽게 탈 수 있게끔 세팅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이 오디오를 또 나름 또 잘 듣는 편이라 오디오에 대한 포인트도 좀 궁금했어요. 과연 오디오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스피커의 질감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가지고 좀 들어봤는데, 이 기본은 그냥 들어가 있는 6개 스피커는 현대 그냥 기아에 들어가 있는 기본 스피커랑 사운드가 비슷한 정도예요. 원래 보스 오디오를 넣어줬었거든요,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근데 그게 빠져가지고 젊은 소비자분들이 트랙스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보스 오디오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좀 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워낙 옵션을 선택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오디오 정도는 추가해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컵홀더 여기 있잖아요. 이 위치에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지금 S20 핸드폰을 써요. 좀 작은 핸드폰은 이게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좀 사이즈가 큰 뭐 폴드라든지 안 들어갑니다. 자, 근데 오토홀드가 기본 적용이 되잖아요. 요거 쉐보레 오너분들이 정말 환호했던 부분이 이 오토홀드거든요. 요거 오토홀드 버튼이 있는데 직접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잘 작동이 되는지. 자,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서서 오토홀드를 꾹 밟고 출발하면 살짝 쿵 하면서 나가는 약간 이질감이 있죠. 요즘에 나오는 오토홀드, 뭐 현대 기아에 들어가 있는 오토홀드는 이런 이질감, 그러니까 통 튀는 듯한 느낌이 없이 부드럽게 작동이 되는데 쉐보레는 아주 부드럽게 악셀을 조절을 해야 소리나 움직임이 없는 거지, 조금 급하게 악셀을 밟으면은 이런 식으로 탕 치는 소리가 나면서도 좀 약간 충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어디예요? 이게 쉐보레 오너분들은 요거 넣어준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쉐보레가 오토홀드 없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앞에 신호야 멈췄어, 오토홀드 없어, 그러면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올려요. 그럼 멈추잖아. 이러다가 악셀 밟고 다시 가는 거예요. 요렇게 반 오토홀드를 사용하던 그런 오너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토홀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 요거는 쉐보레에서는 큰 발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연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나름 주행을 좀 빡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km 주행했을 때 리터당 10km 정도 연비를 보여줬죠. 이건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 연비가 6.5, 요거 진짜 카드하게 주행했을 때 6.5거든요 리터당 10km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도심에서는 무난하게 리터당 10km 나올 것 같고, 고속도로 주행이 좀 많다 하면은 리터당 13km 정도의 연비는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후방 카메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후진을 해도 이 뒷차의 번호판이 잘 안 보여요. 그만큼 화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 가까이 붙어야지 번호판이 인식이 되죠. 요거는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쉐보레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파킹을 해서 드라이브 를 놔야 되는데 여기 바로 뒤에 L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행했을 때 드라이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끝까지 당겨가지고 L로 들어가더라고요. 안전장치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걸리게 되어 있어서 뭔가 좀 안 들어가게끔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후진을 놓으면 R로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내리면 L까지 안 들어갑니다. 드라이브에서 멈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쉐보레 트랙스를 주행을 해봤습니다. 주행하면서 기존의 쉐보레랑은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름 그래도 꽤 승차감이 편하고 주행감이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생긴 거는 되게 좀 과격하고 스포티한 주행을 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실제 주행했을 때는 도심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포티하진 않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젊은 소비자나 나이가 좀 있으신 시니어 분들도 부담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편안한 차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액티브 트림을 주행을 했는데 RS 트림이나 혹은 LT, LS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LS나 LT를 구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 시장에 LS, LT 트림을 보신 분들은 저 여기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달려가서 LS, LT 트림을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시승기는 끝났고 뭐 비교 시승기라든지 쉐보레 트랙스의 다양한 컨텐츠를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그랜저로 그냥 완전히 그냥 사골까지 우려먹었잖아요. 트랙스도 사골까지 한번 우려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짜잔! 22종의 벨르아망 방향제 전 제품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포켓몬, 짱구, 살리오, 스펀지밥, 도라에몽까지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모두 모여있죠.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 귀여움까지 귀염뽀짝 캐릭터들과 함께 드라이브 어때요? 이렇게 총 22종 중에 저의 최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살리오의 개구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 이렇게 방향제를 꺼내봤는데요. 여기 롱클립까지 있네요. 짜잔!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클립으로 송풍구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즘 벨르아망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시는데 보일 때마다 제가 괜히 더 뿌듯하고 그런 거 있죠? 한 개만 있을 때보다 여러 개 있을 때가 더 귀엽고 예쁜 나의 작고 소중한 피규어 방향제. 무엇보다 애기들이 정말 좋아해가지고 정말 인기 있는 sister, mother, brother, father, grandfather
짜잔! 그리고 리필킷이 10가지 향으로 선택폭이 되게 넓어가지고 나의 취향에 맞게 방향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벨라망 방향제를 우파몰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니 우파몰에서 만나보세요. 아 참! 그리고 벨라망에서는 방향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 굿즈가 있으니 만관부.